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 차이를 인정하면 더 가까워진다. 남북 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 네, 반갑습니다. 황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송입니다. 네, 벌써 9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네, 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사실 요즘 결실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맞아요. 참 힘들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추석 대목도 대목이 아닌 상황이고 제가 또 자주 가는 단골 식당도 최근에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죠. 아이고야. 왜 예전에 그 보릿고개라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요즘 그런데, 다시 예. 그 보릿고개라는 말이 또 흘러나오고 있죠. 그런데 저는 보릿고개라는 말에서도 이제 희망을 좀 보이는 것이 고개는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무조건 내려가는 길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무릎을 짚고 힘겹게 올라가는 오르막이 있으면은 좀 편하게 경치 보면서 내려가는 내리막도 물론 있겠죠. 자, 여러분과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응원하면서 오늘도 한 뼘 차이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곡 듣고 올게요. 정인 씨의 노래입니다. 오르막길. 안녕하십니까. 평양에서 온 오지혜입니다. 지금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자 시작한 일인데 고맙단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김민철입니다. 힘든 도시생활을 쫓고 강원도로 내려와서 고사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귀농의 꿈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젠 제가 대비 돌려주고 싶습니다. 생소한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탈북민들에게 마음의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 캠페인은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함께합니다. 네, 요즘 코로나 피해본 곳이 많지만 연극이나 이 뮤지컬 문화 공연 쪽에서는 연기를 하거나 중단하거나 취소를 하는 등의 이런 일들이 일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통일연극, 통일뮤지컬을 준비하고 계신 오진아 감독님 오늘 모셔보고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공연 연출가 오진아입니다. 네네네. 청취자분들한테 간단한 감독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네. 예, 한 뼘 차이 이 청취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향 평양을 떠나서 여기 한국에 온 지 20년째 됐고 네. 서울에서는 18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극, 뮤지컬, 영화를 만들면서 쭉 살아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연극 감독으로서 이제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인터뷰를 좀 저희가 요청하기 전에 이 문제 좀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며칠 전에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북한 해상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네. 감독님께서는 이 사건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직 뭐 확실하게 쌍방측이니까 네네. 이 주장들이 좀 엇갈립니다.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남북 관계에서 여러 사건을 목격을 하면서 그때마다 뭐 북한 측이 주장하는 것과 또 우리 대한민국의 주장은 항상 그 같을 수는 없었죠. 네. 이번에도 지금 금방 터진 사건이고 또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사람 인명이 그렇죠. 또 그렇게 돼서 네. 이유가 어쨌든 간에 사람의 그 생명이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루빨리 이 문제가 뭐 정부든 국방부든 뭐 어떤 특정 뭐 분야에서 관장을 한다면 이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이 돼서 그 유족분들의 아픔도 달래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뭐 확실하게 밝혀진 내용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책임을 확실하게 묻고 네네. 다시는 이런 일은 없어야겠다라는 무조건이죠.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다른 주제 좀 넘어가 봐서 코로나19가 끝나나 싶더니 재확산으로 끝날 기미가 이제 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감독님이 몸담고 계신 연극계가 아마 타격이 좀 굉장히 좀 크게 다가오실 텐데 어떠세요? 요즘 피해가 정도가 좀 심하죠? 예, 심합니다. 네. 뭐 공연 종사자들만의 불편은 아니겠죠. 네네. 이제 코로나
19 위협을 받는 뭐 모든 시민들이 겪는 고통이겠지만 네. 그래도 이거 특히 우리 그 연극계 실태 또한 힘든 상태입니다. 일부 뮤지컬 이제 연극은 온라인 공연을 하고 있다는데 규모가 큰 공연이 아니면 좀 힘들 것 같기도 해요. 어떻습니까? 예, 뭐 이제 얼마 전에 진행했던 공연도 또 대표적이고 이제 모든 금년에 들어와서 진행한 모든 그 무대 공연은 지금 온라인 공연이라는 참 저도 공연계에서 이 뭐 오랫동안 이거 이래오지만 지금 처음 아니 없던 연극이라는 경우죠. 게 네. 연극이라는 게 사실 그 라이브로 가서 보는 게 연극인데 네, 네. 연극을 온라인으로 한다. 이거 자체가 좀 생소하긴 해요. 네, 네. 예, 예. 그래요. 네네. 참 그래서 이게 준비가 우리나라의 배우들이나 연극 그 종사자들은 여기에 훈련이 돼 있질 않았고 아. 맞아요. 예, 예. 아마 다른 외국에도 갔겠지요. 전 세계가 다 비슷할 네, 겁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참 애 먹으면서 나름대로 지금 뭐 무슨 아이디어도 많이 또 생기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장르가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맞아요, 해요.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그 카메라를 아직 생방으로 해가지고 보여주는 건가요? 아니면 녹화를 다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보여주는 건가요? 예, 이게 그 정부 그 코로나 그 방역 방침이나 이 지침서에 보면은 그 뭐 단계별로 어쨌든 실내에서는 50인 이상은 안 된다. 또 어떤 때는 뭐 2.5단계 때는 10인 이상 안 된다. 이런 그렇죠. 상태였기 때문에 네. 뭐 객석에 뭐 앉히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아. 하고 또 모든 그 관객들이 또 뭐 우려심이 있으니까 못 오죠. 걱정이 생기면 사실 연극 공연을 가서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예, 예. 뭐 어쨌든 다 힘든 말만 지금 뭐 밖에서 하는데 네. 그 속에서도 어쨌든 해야 되니까 네네. 하기는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모양이 많아요. 야, 진짜 너무 이 코로나19 안타깝죠. 때문에 예. 지금 막 전 세계가 난리도 났는데 이 연예인분들도 걱정이 많이 크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 주변에도 이제 공연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네. 사실 공연이라는 뜻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직접 이제 관객과 배우가 네네. 만나야 되는 그 지점이 이제 공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감동을 느낄 수가 있을까? 이걸 라이브로 보지 않고 직접 관객을 만나고 배우를 만나지 않으면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떻게 이게 그렇죠. 반감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이 감독님으로서. 뭐 개구나 뭐 연극이나 다 이게 공연 비슷하죠. 무대인데 예, 이 공연자들은요 현장성이 거기서 모든 게 그렇죠. 이루어져요. 네네네. 관객이 나를 봐주는 눈길을 보는 순간 다음 내가 넘어가야 될 대사나 연기 행위에 대해서 에너지를 얻고 넘어가요. 맞습니다. 보아주는 눈길이 없으면 음. 그게 안 됩니다. 사실상. 제가 그건 뭐 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허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막 그 객석 자리에서 열광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환호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조건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아유, 진짜 이거 지금 속상하다. 자 배우는 7명이 무대에 섰습니다. 객석에는 한 명도 없어요. 야, 연출자하고 세상에. 스텝 한두 명이 앉아서 죽도록 박수치고 왁 소리를 질러줘요. 어떡해요. 어머 세상에 진짜 너무 우프다 진짜 현실이 이거 너무 손바닥만한 카메라 하나 놨고 그 카메라 앞에서 7명이 네네. 재롱을 부리는 거예요. 와 심각하네요. 진짜. 근데 이게 드라마와는 차이점이 있는 게 드라마는 이제 그런 커트를 하나를 이제 따서 넘기는 네네네. 거고 연극은 이제 한 호흡으로 쭉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좀 더. 근데 그 감정을 관객 없이 쭉 한 테이크로 간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만큼 힘든 거에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들어요. 해보지 않던 방식의 공연을 하면서 네. 어땠냐 배우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관객이 없이 한번 해보니까 어땠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영화나 드라마면 컷으로 네네. 하는데 잘 나가는 거죠. 감정을 그냥 한 호흡으로 네. 쭉 가긴 가는데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도무지 하면서도 네. 점점 다운이 된대요. 아, 그렇죠. 축 처지죠. 네. 예.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리허설하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죠. 관객이 없이 그렇게 공연을 한다면 개그도 사실 별반 다를 건 없거든요. 관객이 없으면 흥이 안 납니다. 맞아요. 그 요즘 그 코미디 빅리그도 보니까 네, 관객 없이 관객도 하죠. 없고 그냥 화면으로 모바일로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더라고요. 아마 그러니까요. 개그는 네네. 더 할 겁니다. 그렇죠. 즉각 반응을 받아야 네네. 되는데. 맞습니다. 감독님처럼 이 예술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뭐랄까요? 지금 이 상황이 이게 좀 잘 넘겨야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에 대한 이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연극이 앞으로도 이렇게 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감독님? 예, 저는 한 몇 년 전에 그 대학원에서 이 논문 꼬리를 찼다 이런 걸 생각했어요. 네. 연극의 공연 진행 방식을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개발할 시대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댔어요. 네네. 이거 뭐냐면 이게 3D 방식의 연극 무대 공연을 그러니까 뭐 뒤에 지금 우리 샤막 뭐 스크린에다 뭐 뒤 배경을 띄우고 하잖아요. 네. 네네. 그러면 그냥 이 차원입니다. 사람이 앉아서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한 명과 둘, 1, 2, 3이 없어요. 네. 느낄 수 있게 영화관에 가면 3D 영화관이 있듯 연극이나 무대 공연도 그렇게 할 수 없을까를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예산 문제에서 모든 게 그건 아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식을 계속해서 좀 찾아 그렇죠, 나가시는 그렇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 예술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네. 북한의 사회 체제가 좀 답답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술인들은 창작의 자유가 삶의 이유잖아요. 어떻게 보면 창작이고 연극이라는 것도 그렇고 예술인데 조선노동당의 요구대로 창작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북한에 연극은 있는 겁니까? 네, 북한에는 연극이 역사가 깊고 네. 모든 예술의 그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로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북한의 문화예술위원회, 그다음에 예술총동맹도 다 연극인들이 주축이 돼서 시작이 됐어요. 1900 네. 해방 후에 직후에부터. 그래서 6.25 전쟁 때는 연극단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 전쟁 그때부터. 때도. 네. 예. 아, 그러니까 물론 역사가 깊네요. 예. 거기에 기본 멤버들 중에 과반수가 남한 출신 연극인들이 많았어요. 네네. 오. 네, 그래서 연극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연극은 있죠. 지금도 있고. 그런데 아, 지금도 현재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이 내용이 문제죠. 예. 그러니까 1973년도를 기점으로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순수 창작 연극이 존재했어요. 네. 인간성, 자연 이런 문제를 다루는 거 네. 또는 약간의 그 사회 비판성. 그런데 73년 이후부터는 그때 당시 그 김정일 지금은 없는데 그 사람이 이 문화예술 담당을 하면서부터 네. 여기 사상성에 대한 문제가 하는데 가장 핵심이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문화예술의 3대 원칙이라는 게 나왔어요. 네네. 3대 원칙이라는 게 혁명성, 혁명성. 노동계급성, 인민성. 아, 남한이랑은 완전 다르네요. 네. 다르죠, 예, 다르죠. 예. 그러니까 작품의 주제 이 세 개가 교류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무조건 그 세 개를 포함시켜야 네, 되는 거군요. 네. 오, 굉장히 좀 그러면 이게 창작물인지 아니면 좀 그래- 강요에 의한 선전물. 것인지 선전물인지. 예. 그래서 북한에서의 거의 연극은 다 선전물이라고 볼 수가 선전물이지. 있죠. 뭐 피바다 극단이라든가 뭐 꽃파는 처녀라든가 이것도 다 이제 그 조선 혁명으로 배경으로 했는데 다 북한 김일성 체제에 대한 그렇구나. 선전으로 그 연극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니, 송 씨도 어떻게 연극 좀 보셨어요, 북한에서? 북한은 이제 그 임의 시기마다 연극이 다 달라요. 그래서 뭐 이제 8.15 맞으면서 한 달 내내 그 TV로 방영을 해줍니다. 연극을요? 네네. 어. 그래서 뭐 피바다 극이라든가 뭐 꽃파는 처녀라든가 이런 연극을 이제 방영을 해주는데 네. 거의 뭐 북한 주민들은 그 연극을 다 통달할 정도로 대사까지 다 통달할 정도로. 아, 거의 주입식이네요. 네네네네. 그러면. 다 주입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중 교양 수단의 강력한 매체가 문화예술 창작품. 아, 그 중에 한 부류가 연극이다. 영국은 제1번. 제 1번입니다.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그 현희 씨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감독님은 북한에서 이제 선전물 창작을 먼저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떤 거 만드셨어요? 군대 때 사실 그 네네. 예술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한 20살 때로 기억되는데 1984년쯤에 그때 여름에 신상옥, 최원희 선생들 그 제작팀에 그 스텝으로
동원이 돼가지고 와. 그때 첫 인연으로 해서 영화에 대한 그런 꿈이 생겼어요. 예. 그런데 북한에서는 영화를 하자면 연극이라는 그 터널을 나와야 돼요. 먼저 네. 공부를 해야 되는군요. 네. 하고 연출가가 되셔도 배우의 그 수업이 있어야 되고 네네. 그래서 그 과정을 쭉 거쳤어요. 그때부터. 근데 북한에는 뭐 아시겠지만 민간 예술단체보다 이렇게 군대 내 예술단체가 매우 또 퀄리티가 높아요. 예, 강력하고. 그래서 그 좋은 환경으로 생각돼요. 그래서 방송 방송 그다음에 연극 이런 걸 먼저 시작해서 쭉 해오다가 내가 연극을 할 수 있을까 말까 뭐 이런 안 되니까. 근데 22살쯤에 제가 쓴 그 원고가 이 원고를 쓰셨군요. 네. 예. 방송 원고도 쓰고 네. 1985년 6월에 전근 웅변 대회에 내가 제출된 원고가 1등을 했어요. 와. 그다음부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대회 입생, 그러니까 연극을 하고 싶다고 해서 연극을 시켜주진 않잖아요. 사실. 아니에요. 북한의 체제가. 그렇죠. 아유. 그러니까 이런 대회에서 입상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능력을 인정받으셔서 네. 시작하는 계기가 되셨던 거군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단번에 써서 된 게 아니라 그렇죠. 수십 번 만에 된 건데 네. 그게 또 가산점이 돼가지고 평양 영화연극대학에 가게 됐는데 그래서 거기서 좀 공부를 좀 하다 쭉 이렇게 다니진 않았는데 네네. 다니다 또 사정에 의해서 중도에 또 퇴학하고 자체로 공부하는 또 시스템에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네네. 하다가 여러 뭐 크고 작은 사건,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예술인들이요 있었군요. 북한에서 고통이 좀 있어요. 엄청나죠, 그것도. 아니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은 창작이고 본인의 생각을 담는 건데 본인의 생각을 담을 수 없게 만드는 체제인데. 그리고 네. 제가 굳이 여기다 이제 숟가락을 살짝 얹자면은 네네. 북한 그 연예인 분들은 대한민국이랑 달라요. 어떻습니까? 일생활 총알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녀가 만나서 이제 그 연극을 하면은 사랑이 네네. 싹 튼다고.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황색바람, 자본주의 무슨 체제를 말이에요? 연애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연예인들끼리?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북한 그 선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 매일매일 자기 자아 비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매일매일 그 자신에 대한 그 반성문을 써야 돼요. 아니 그럼 북한에서는 연예인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열애설이 전혀 없겠네요. 없어요. 만약에 열애설이 났다라고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는 그런 아오지 탄광인데 북한은 이제 그런 데를 이제 추방을 보냅니다. 진짜로요? 혁명하러 3년 동안. 연애를 해도? 그럼요. 어쨌든 이게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북에서 활동을 하셨고 제가 알기로도 이제 배우로도 좀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셨어요? 남쪽으로 넘어오셔서 처음 연극이나 뮤지컬을 이렇게 접해봤을 때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그때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많이 다르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건 뭐 어디나 뭐 말이 언어가 똑같은데 다를 바 없겠지 하고 그렇죠. 뛰어들었습니다. 네네네. 전혀 저의 대사를 관객이 알아먹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게 아까 사투리 이제 북쪽 사투리가 좀 남아서 그런가요? 지금은 제가 하는 말이 다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요. 처음에 왔을 땐 뭐 오죽했겠습니까? 와. 완전히 평양 사투리. 네네. 실례 씨가 그때 대사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조금 좀 들려줄 수 네네.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나와서 네. 처음에 오프닝 멘트를 제가 맡았어요. 네네네. 한 30초 해야 되는데 암전에서 탑이 착 해지면서 제가 한 30초 쫙 오프닝 멘트 하고 네. 암전돼서 연극이 시작되는데 이 첫 지금 제가 섰는데 네. 대사가 까먹었어요. 어머, 첫 대사가 어머, 시작하실 어머, 때 그때 세상에. 불이 왔는데 네네. 가만히 있다가 좀 완전 맞지 않는 대사가 지금 떠오르는데 네네. 제일 뒤에 해야 될 대사 앞에 대사는 다 까먹어서 못하고 첫 무대가 이 종가 지더라 이거 그러니까 관객에게 네네. 앞에 말이 아무것도 없이 네네. 이 종가 지더라 하고 암전이 되니까 어머. 이 뭐예요? 세상에. 야 되게 새롭다 이럴 네. 수도 있겠네요 관객분들이. 그러니까 관객들은 네.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연기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싸우자는 아무 거지. 의미가 없는 대사처럼 어머. 진짜 화를 낸 건지. 네. 야 이게 또 재밌네요. 또 이런 또 에피소드들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그 감독님께서 이런 실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졌겠죠?
지금은 실수가 하면 안 되죠. 지금은 또 연출가시니까. 맞아요. 네. 그 통일 연극, 통일 뮤지컬을 기획하고 이제 연출까지 하고 계시는데 통일 연극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통일 연극이란 뭔가요, 선생님? 사실 이게 우리나라 사전에 통일 연극 이런 거는 없어요. 정의된 건 없는데 그렇죠. 예. 특수하게 우리 그 문화적으로 특성으로 인해서 생겼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통일 연극이란 어떤 것일까 하고 생각해 본다면 남과 북의 공감, 남북 공감하는 연극이 아닐까. 남북 문화 공감. 남북의 문화를 공감대를 공감. 찾을 네. 수 있는 그런 연극이군요. 뭐 소통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만 네네. 공감이 돼야 소통이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뭔가 비슷한 점을 찾아내야. 그래서 남북 예. 공감 연극 뭐 그렇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남북 문화 공감 연극을 총 몇 작품 정도 하신 겁니까 지금? 제가 지금까지 영화 2, 뮤지컬 3, 연극 6개네요. 와, 많이 진짜 하셨네요. 많이 네네. 하셨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연극, 뮤지컬, 영화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작품 한 가지만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최근에 했던 게 기억에 많이 남겠죠. 이게 왔어라는 그 뮤지컬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 뮤지컬이 제일 최근에 거니까 아직까지도 흘렸던 땀이 아직도 식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바로 전에 했던 연극 없이요. 동행 이런 걸 들 수 있겠죠. 이 왔어라는 뮤지컬에 우리 그 수다 친구잖아요. 네네. 박성진 씨가 여기서 또 소외금 연주를 하셨다고 그래요. 아니 그분은 그냥 안 끼는 네. 데 없네요, 그냥. 지금 여러 군데 다 다니죠. 다 껴. 예, 예. 아주 근데 그냥. 거기에 딱 맞는 컨셉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성진 씨가 거기에 직접 감독님께서 섭외를 하신 겁니까? 그러시군요. 근데 저희는 성진 씨지만 네네. 또 연극이 더 궁금해요. 그렇죠. 예. 한 뼘 차이에서 좀 그래도 좀 안 그래도 힘든 이 연극판, 네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연극판인데 왔어를 좀 우리가 좀 홍보를 좀 해드리는 게 홍보 타임. 어떨까? 네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내용의 뮤지컬입니까? 왔어는 창작 뮤지컬이고 제가 2012년에 뮤지컬 Until the Day를 연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때 연출을 하면서 창작했던 그 음원들이 있습니다. 네. 시작 스토리화한 음원인데 그 음원을 베이스로 해서 이번에 2라고 할 정도로 Until the Day의 2로 이렇게 해서 그때의 연출자인 김나연 씨하고 저하고 또 이번에도 같이 공동 연출로 남북 공동 연출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그 최초가 아닐까. 네네네. 네, 뮤지컬을 남북 공동 연출로 그렇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스토리는 현대 그 버전으로 좀 바꿨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왔어가 Until the Day 2라고 하던데 이어지는 내용인가요? 아니요, 스토리는 달라졌어요. 2012년대 Until the Day의 그 주제는 그 북한의 핍박받는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걸 많이 이렇게 화두에 올렸지만 북쪽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네요. 네, 그러면 북한에 대한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렇군요. 하고 이번에 와서는 통일에 대한 그 기운이 왔어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군요. 북한과 남한의 사람들이 그 아주 교감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네. 아니 근데 이 영화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북한의 그 실상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할 텐데. 그렇죠. 그렇다면 북한 사투리를 굉장히 좀 네네. 잘 써야 그게 내용이 잘 전달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북한 분을 또 무대에서 올리거나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남한 분들도 이제 북쪽에 계신 분 연기를 하시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 무대에서 좀 어색해하거나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까? 남쪽에 계신 분 중에서? 이게 상당히 그 연습이 필요한 건데 네. 잘 아실 테지만 이 대사라는 건 이 배우가 연기를 하면서 대사를 띄워놓고는 그냥 무언의 연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대사를 하는데 북한 역을 담당한 배우들의 준비가 잘 안 되면 이게 뭔가 이렇게 실감이 안 나서 제가
한 7, 8년 전부터 레슨을 하고 있어요. 배우들. 그뭐 북한 말에 대한 약간 우리나라의 레슨이요? 연극, 뮤지컬, 드라마, 영화 배우들은 북한 캐릭터를 맡은 배우들은 다 저한테 와서 레슨을 받고 갑니다. 와. 거의 뭐 북한 사투리 하면 거의 뭐 고조 내래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 쉬어. 그래 쉬어. 막 약간 거저이카나 새끼라 이거는 똑바로 하라. 어디로 보내라. 네네. 약간 뭐 이런 느낌. 그쵸, 예. 그쵸. 근데 이게 다가 아닐 거예요. 분명히 뭔가 좀 디테일한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인물 분석을 해야 그렇죠, 그렇죠. 언어의 뉘앙스를 알거든요. 그러면 감독님 이제 남북이 한민족이다, 뭐 한민족이다 하지만 솔직히 실감을 못 하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런 연극과 뮤지컬을 보면 이제 조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통일 연극으로 세상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지 조금만 알려주시겠어요? 예, 사실 제 개인적으로 예술은 그 자체가 소통이고 공감의 실체가 아닌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도 남북 관계 이 문제의 상처를 너무 깊이 받았던 민족이고 국가이고 국민이라 예술 또한 영향을 받아요. 예, 사회 정서의 영향을 받. 그래서 아주 감정이 한이 맺힌 그 감정과 순수 우리 공감의 보편적인 그런 예술의 실체를 네. 잘 균형 있게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북한도 경험했고 남한도 경험했고 북한 연극도 경험했고 남한 연극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점은 남북 관련 통일 작품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뛰어들어서 하기 시작했는데 참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남북한을 다 경험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될 없죠.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감독님으로 활동을 계시고 또 이번에 달구지 극단도 설립을 하셨다고 얘기를 달구지 해주셨어요. 어머. 달구지 극단은 어떤 극단인지 좀 우리 설명 좀. 달구지 예. 국단은 이 배우들이 실제 북한에서 출생하고 한국에 와서 배우 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이 남한에서 태어나서 배우로 활동하는 이 현역 배우들입니다. 네네네. 기본 장르는 연극과 단편 영화를 한 분들이고. 아 그러시군요. 네. 달구지 극단에 그렇다면 아무래도 감독님의 목표가 잘 녹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앞으로 목표 제가 한번 뭐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예. 아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아 더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말이죠. 예. 정말 할 이야기는 너무 많은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예, 그 말도 줄이세요. 네네, 예, 시간 알겠습니다. 아깝습니다. 조금 짧게만 부탁드릴게요. 제 달구지 국단뿐 아니라 이제 저와 함께하는 모든 국단 배우들과 연극인들과 함께 내년에 제가 갈고 닦았던 지금까지 준비했던 좋은 남북 문화 공감 연극을 올릴 겁니다. 와.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남북한 국민들 모두 네네.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 연극에 좀 공감을 하고 공감을 그 공감대를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극, 통일 뮤지컬을 감독하고 계신 오진아 감독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뼘 차이 우리 둘의 사이 알아가면 크지 않나 너와 나의 차이 You and I 하나가 너와 나를 이어 우리 사이 한 뼘 차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변뉴스 황현입니다. 자 오늘도 뉴스에 큰 도움은 안 되지만 뭐 개근상을 노리고 있는 한송이 기자 자리에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한송이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한송이 기자입니다. 네네. 아니, 제가 왜 뉴스에 큰 도움이 안 됩니까? 저 한송이 없으면 한뼘 뉴스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됐고요. 자 오늘은 제가 한송이 기자의 1일 역사 선생님이 되어서 이제 곧 있을 개천절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개천절에 대해서 알려준다고요? 그렇죠. 오늘만큼은 저를 설민석 씨는 뭐 이 정도 뭐 이 정도 생각해 주시고 예 열심히 좀 잘 들으세요. 귀에 쏙쏙 들어오게 좀 설명을 잘 해볼 테니까요. 제가 아니, 무슨 뭐하러 개천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까? 북한에도 개천절이 있는데요. 북한에도 개천절 있어요? 나 이거 몰랐네. 아니 근데 지금 공부하기 싫어서 있다고 좀 그냥 대충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예? 북한에도 개천절이 있고
날짜도 남한과 똑같이 10월 3일이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 뭐 저 북한에 뭐 개천절 있다 치고 뭐 개천절 그러면 뭐 무슨 날입니까? 이거 설명하면 인정해드릴게요. 참나원, 개천절이 무슨 날이긴 무슨 날이에요. 하늘에서 열린 날, 당군 할아버지가 우리나라를 세운 날 아닙니까? 아이 제가 정말 그 개천절 진짜 알고 있었네. 잠깐만 이 대박이네. 아니 뭐 알겠습니다. 그럼 당군 신화. 당군 신화 모르잖아요. 아니 북한은. 당연히 알죠. 예전에 몰라요? 환인의 아들 환웅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지상 세계로 내려가서 살고 싶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럼 가봐라 해가지고 환웅이 지상 세계로 내려왔어요. 어느 날 곰과 호랑이와 환웅을 찾아와서 인간이 대박. 이건 꿈이야. 한송이가 나보다 더 많이 알아. 이게 말이 돼? 북한이 이게 여기 이건 꿈이야. 세상에 나보다 모르다니. 자, 송윤 씨한테 지휘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한뼘 뉴스는요, 개천절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네, 맞아요. 저 사실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개천절이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네, 북한에도 개천절 있고요. 근데 그 개천절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만큼 세지는 않아요. 그냥 요렇게 있다라는 것만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북한 조선 역사에 보면은 당군 신화에 대해서 알려주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은 제가 먼저 알고 있는 그 내용이 개천절이 지금 말씀드려보면은 10월 3일 개천절은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이 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개천절은 민족 국가의 건국을 경축하는 뭐 경축일인 동시에 우리 민족으로서의 새로운 탄생을 경축하면서 하늘에 감사하는 뭐 이런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북한도 이런 개념입니까? 북한은 이제 이런 그 개천절에는 항상 고구려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해서 이제 그 TV로 많이 나와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제 그 한민족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북한이 이제 고구려 위주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랑 조금 좀 다릅니다. 네. 네. 어쨌든 좀 기본적인 맥락은 비슷한데. 비슷하죠. 네. 그렇다고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은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똑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의 당군 신화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당군 신화에 나오는 태백산이 과연 어디인가. 네. 뭐 이 부분이라고 하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이 부분을 놓고 좀 다분히 좀 아전인수격에 좀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유리하게끔 네. 해석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남한에서는 어떻게 이제 생각하세요? 그 태백산을 백두산이라고 보는 반면에 네. 북한에서는 태백산을 묘양산이라고 보거든요. 묘양산은 평안북도 영변군과 희천군, 평안남도 덕천군에 걸쳐 있는 산으로 예로부터 손꼽히는 한반도의 5대 명산 중 하나예요. 네. 묘양산은 비교적 평양과 가까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는 평양의 역사적 전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묘양산을 설정했다고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니 좀 소름 끼치는 게 당군 유해가 다 북한에서 발견됐다라는 내용도 있던데. 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북한 말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믿지 마세요. 믿지 말라고요? 네네. 북한은 이제 평양에 강동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거기에 이제 고구려의 양식이 이제 돌칸, 흑무덤, 뭐 당군릉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또 당군릉을 재건축까지도 했거든요. 재건축. 네네. 그래서 이 그 당군릉을 이제 그 김일성 시대 때 다시 재건축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 당군릉부터 고구려까지 뭐 동명왕릉까지도 쭉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이게 근데 네. 말이 되나요? 당군의 묘를 북한에서 발견을 그러니까 해가지고 거짓말이죠. 이제 유골이 나왔다. 네네.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유해가 일단 5,000년 이상 묻혀 있었는데 네. 보존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을 의심할 정도예요. 이게 5,000년이 된 유해가 맞나? 네네.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게 하고, 그러니까 북한이 유해를 연구할 때 사용하는 그 전자상자성 공명법이라는 기술이 네네. 북한이 사실 그 단군이라고 주장하는 유해에 적용하기에 표본의 오차도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믿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단군 조선이 그 만주 능안 장춘 지역이잖아요. 네. 네, 이쪽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평양이 일단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무덤은 뭐 그때 당시에 뭐 기자조선의 왕릉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뭐 그런 의견들이 좀 다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네. 이런 당군릉이라든가 이런 뭐 고구려 동명왕릉이라든가 이런 건 북한에서 다 지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인지 다 지은 거예요? 네네, 다 지었어요. 돌로 이렇게 깎아서 군인들이 지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 TV에서도 나왔어요. 이렇게 지었다고. 네. 그리고 북한에서 이런 그 유골이라든가 이런 걸 나왔다는 건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전 거짓말
거짓말이라고. 아버님께서. 네네네.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흙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저기 뼈가 그대로 있냐고. 진짜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러면 북한이 어쨌든 개천절을 명절로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네네. 명절이기보다는 뭐 휴일이죠. 그냥 예. 휴일이죠. 예, 공휴일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네네. 북한 개천절도 공휴일입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아, 북한은 개천절은 북한은 공휴일 아니에요? 개천절이 그 공휴일이 아니고 그냥 일하는 날이에요. 그냥 아. 개천절이라는 그 의미만 있고 그 개천절을 쉬는 그건 없어요. 아, 그리고 네. 뭐 그 개천절 관련한 행사나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북한은 이런 개천절 날에 개천절 진행을 안 하고 그냥 이제 다 그 일 나갑니다. 아, 개천절 이런 게 아예 그냥 인식 자체가 별로 네. 없나 보네요. 그 북한은 개천절 말고 이제 뭐 10월 10일 뭐 당창건 그리고 뭐 무슨 뭐 그런 걸만 세지 이런 건 안 세요. 야, 네. 이 송희 씨랑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아주 현실적인 아이 그러면 이런 개천절 얘기를 들을 수 아유, 있네요. 그러면 전 대한민국에서 개천절에 대해서 알았지 북한에서 개천절이라는 의미도 없어요. 아, 의미도 없다. 의미 없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어쨌든 뭐 같은 듯 하면서도 또 다르죠, 다르고 서로. 예. 네네. 다른 것 같으면서 좀 같은 것 같기도 같은 것 하고. 같기도 하고. 이 남한과 이 북한의 개천절 오늘 또 하나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뼘 차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고요. 끝곡 원더걸스의 텔미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아, 남북 이혼 프로젝트 한뼘 차이는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 하나재단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일요일에 또 만나요.